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를 주제로 말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중도입니다. 중립이죠.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을 국회 기자로서 수두룩하게 인터뷰를 하고 기사로 내보냈는데 정말로 딱딱 국힘 절반, 민주당 절반씩 국회의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죠. 국힘과 민주당이 서울역, 용산역에서 설 연휴 인사를 나갔는데 권성동 대표를 비롯한 국힘 의원들에게는 국힘 내란, 빨갱이라는 등 시민들이 거세게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비춰졌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시민들이 먼저 다가오거나 껴안고 셀카를 찍고 차기 유망한 대권 주자로서의 민심을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시간에 설 연휴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는 민심의 차이를 확인한 거죠. 최근에 나온 국힘 지지 40%가 여론 조작인 줄은 다 알았지만 저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었고 긴가민가 했던 시민들도 이제야 실체를 확인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전에도 없던 지지율이 계엄 후에 40%면 마치 국민의 40%가 계엄을 기다렸다는 건데 서울 도시 한복판에 장갑차가 다니고 북한과 총칼 들고 전쟁을 하길 기다렸다. 뭐 이건 아주 재밌고도 기괴한 상상력이죠. 적어도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뭐 석사나 박사를 따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여론조사는 말장난으로 유도 질문을 해서 조작이 정말 쉽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논문을 작성하면서도 이런 여론 조작을 하거든요, 실제로. 통계치를 내야 하는데 자신이 논문에서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반인도 할 만큼 손쉽다는 거죠. 어찌됐든 얼토당토하는 계엄과 함께 서부 법원 폭동 사건들도 그렇고 다 떠나서 좀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 계엄을 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를 부수고 폭도들이 법원을 부수고 법관들을 겁박해도 된다는 식으로 무슨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굳이 반박을 하거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뭐 계엄을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선관위에 2분 만에 침입을 해서 털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거진 2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 나온 게 있나요? 뭐 없었다고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진만 찍어도 해킹이 가능하니 뭐니 극우 유튜브 말 믿다가 성과도 없었죠. 이제는 무슨 마법의 종이가 있다고 하던데 윤석열 씨가 당선될 때는 조용하다가 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니 이런 논란을 불어일으키는지 사실 이해가 되진 않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논리인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법원을 부수고 국회를 부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논리적으로 봐서.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인 사람들이 아, 역시 저런 짓을 했는데 저것도 옹호한다. 결국 내가 옳구나.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어제 윤석열, 김영현 씨의 헌재 변론을 보고 나서 뭔가 현타가 한 번 더 오더라고요. 내가 뽑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왔으며 어떤 대통령을 이제 뽑아야 할까? 이 기준이 어느 정도 이제는 만들어져야 정립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돼야 하고요. 자, 외국 언론사들에게도 지적받았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과관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1, 2, 3대 대통령은 이승만 씨죠.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여러 투표소 주변에 배치시키는 등 3.15 부정선거로 축출하야 했습니다. 두 번째 4대인 윤보선은 박정희 등의 5.16 군사 정변으로 내려왔고
세 번째, 5대부터 9대까지의 대통령인 박정희 씨는 그 당시 상황에서 경제적 호황기 등 성과를 냈습니다. 이거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민주주의적 부분에서는 글쎄요. 국민, 정적, 언론에 대한 탄압 관련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설립, 6.3 항쟁, 한일협정 반대투쟁 사건,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민주회복 국민회의 탄압, 민주구국선언 사건,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부마 민주항쟁, 민청 학년 사건, 윤보선 암살 미수, 김영삼 질산테러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친민당 전당대회 강목 난동 사건,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윤필용 사건, 12 항명 파동, 김영욱 실종 사건, 하나회 육성, 친밀 반민족 행위자 등용 등 이런 식으로 하다가 김재규 씨한테 총으로 암살당했죠. 네 번째, 10대인 최규하는 전두환 군사 쿠데타로 힘없이 물러났고, 다섯 번째, 11, 12대 대통령직에 있었던 전두환 씨는 선거 없이 대통령이 됐죠. 헌정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거 살인하는 독재와 철권 통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인천 5.3 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항쟁, 언론 통폐합 등등 이런 식으로 하다가 퇴임 후 사형 선고를 받았죠. 여섯 번째, 13대 대통령인 노태우는 전두환 정권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때도 여러 문제가 많았죠.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이철규 의문사 사건, 언론 장악, 친위 쿠데타 시도, 지역감정 갈라치기 조장 등의 행위로 퇴임 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14대인 김병삼 대통령으로 박정희 군사 정권 때 투옥되는 등 피해를 받은 것 외로는 뭐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15대인 김대중이고 이 역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투옥되거나 사형 선고 등 피해를 받은 것 외로는 없고, 아홉 번째는 16대인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윤 정권 검찰과 비슷한 검찰의 난동질로 수사받던 중에 자살하셨죠. 열 번째 이명박은 퇴임 후 부패 혐의로 체포 징역 15년 선고받았고, 다음 박근혜는 탄핵됐고 부패 혐의로 체포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이 들쑤시다가 뭐 없으니 무난하게 사시고 계시고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 외환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탄핵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여기서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다 하야, 암살, 사형 선고, 수감, 탄핵 등을 당했더라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예비적으로는 윤석열까지. 반면 진보나 중도 쪽에 속하는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아직 유죄는 안 받으셨으니까 그렇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다만 중도의 입장에서는 보수적 정당의 인물들이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 고민에 고민 연구를 하다가 책을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통치자에게는 4가지의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하위 단계는 국민들이 무시하는 통치자, 그 위 단계는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통치자, 그 위 단계는 국민들이 믿고 선망하는 통치자, 가장 최상위 단계는 국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치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되게 하는 통치자라고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헌법 공부, 역사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정치 뉴스를 노심초사하면서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통치자라. 결코 좋은 통치자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자 다를 순 있다고 봅니다.
정당일 수도 있고요. 지역일 수도 있고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이익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는 공통적으로 평소에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성과를 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고 성실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 행정가로서도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를 알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전부터도 많이 언급을 했던 용해인 의원을 처음에 왜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냐면 예전에 윤 정부에서 원희룡 씨가 국토부 장관일 적에 화물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뭐 기름값도 올라가고 매우 바빠지는데 처우는 안 좋고 그래서 시위를 한 거죠. 파업을 한 거고. 근데 이때 정부의 태도는 물론 대다수 의원들은 협상의 그 여지보다는 정부 처벌해야 한다는 등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사무 쪽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화물 쪽 근로자들이. 근데 거의 유일하게 용해인 의원이 호소를 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겁박하지 말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요. 그때가 다음 총선까지 좀 멀었음에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도 지지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인식한 게 정치의 정자도 관심이 없던 20대였습니다. 보통 20대, 30대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준석 씨가 20, 30대 남성들을 정치에 끌어들임으로써 이렇게 뭐 갈라치기 뭐 이런 게 됐는데 어쨌든 2016년쯤이었나? 제가 EBS에서 대리를 달고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다 보니까 교육 정책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윗분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이나 써주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때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리저리 교육 쪽에 그래도 관심을 쏟아주는 사람이 있나 보니까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등등 교육 쪽에서도 디테일하게 정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인식을 했었고 정말 인상이 깊어서 그 부분을 캡처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음에 경기도지사였을 때도 지역 화폐 등 많은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성과들을 내왔죠. 근데 반대로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선 시즌이나 총선 시즌에 와서야 반짝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여기에 윤석열 씨도 포함이죠. 갑자기 국힘에서 갑툭튀로 대선에 내보냈고 이낙연 의원? 저는 근데 수박이라는 그런 단어도 모를 적에 이낙연 의원이 갑자기 대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대선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치권에서도 없었고 국회 기자도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의원이 2021년 신년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사면 발언을 또 했었는데 여기서 또 요점이 있죠. 여기서 이제 3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뭐 특정한 사람들이 이 부분도 잘 봐야 합니다. 부패한 기업인, 정치인들을 사면하겠다는 건 여기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거죠. 부패한 이익과 손을 잡으려고 사면 얘기를 한다? 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을 뽑을 때 대다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는 기업가보다 근로자가 많고 부자보다는 서민들이 많고 기득권보다는 비기득권이 다수입니다. 근데 근로자이지 않았고 서민도 아니었고 비기득권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들을 이해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아울러서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를 위한 정책에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서민들을 외면하고 양극화를 더 부추긴다. 올바르지도 정의롭지도 국가적으로도 정상적인 정책을 내기도 공감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서민들에 대한 공감적인 정책을 못 내는 사람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한 대명사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무상급식을 하면 복지가 파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초중고 무상급식 이후에 재정이 파탄났나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죠. 그리고 이때도 출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던 시기인데 무상급식을 반대했죠. 기득권에서 쭉 있었던 사람이라 시민들의 삶에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자신의 시선과 이해력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전 다른 건 안 봐도 앞선 두 가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평소에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느냐, 장기간 동안. 두 번째, 서민과 근로자, 비기득권층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력, 시야가 넓은 사람인가 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진 후에 이 외에 개개인의 잣대와 기준을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제발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사람, 실용주의자, 이런 계엄을 일으키고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기만을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